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outdoors 여기가 아니구나. 게이트웨이부터 가야 되겠구나. 미안. 써줘야 돼요? 자, 이거 작년 수능 문제예요. 다 보니까 게이트웨이가 다 작년 수능 문제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디지털 플랫폼은요. 일을 어떻게끔 했다? 많은 일들을 덜 스티키, 끈끈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스티키가 무슨 뜻이에요? 끈적끈적. 그쵸. 끈끈한, 끈적끈적한 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made가 나왔죠. 우리가 make의 문장 구조가 make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stickyly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sticky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이 훨씬 더 even more죠. even은 비교급을 뭐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강조해주는 역할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이 훨씬 더 모듈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standardized가 무슨 뜻이에요? 표준화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and이기 때문에 앞에서 ed, 뒤에서 ed, 뒤에서 또 뭐가 들어가? ed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콤마 플러스 and는 내가 여기서 잘라서 한번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어떤 디지털 작업을 위한 시장이 바로 만들어지면서 일과 어떤 서비스직과 특정한 장소의 사이에 타이, 바로 뭐야? 어떤 고리, 연결이 can be disconnected, 단절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분명히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히려 디지털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서 이런 것 때문에 단절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타이스가 이렇게 들어갔죠. 타이스가 문장에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 어디 있어요? can be disconnected 뒤에 점 나왔으니까 능동이 돼야 돼, 수동이 돼야 돼요. 바로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disconnected 같은 경우에는 이 this가 들어가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connected가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1900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이만큼이 주어예요. 1990년대 emerged 등장한 아웃소싱. 이제 아웃소싱 뭐야? 일을 외주를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의 어떤 과정이 바로 뭐냐면 뭐함으로써 그들의 콜센터, 알겠죠? 콜센터가 뭐예요? 지금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뭐야? 어떤 회사의 서비스에 관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콜센터를 자회사로 이렇게 두죠. 자, 그래서 콜센터를 더 칩, 싸고 디스탄스, 먼 거리에 있는 노동 시장을 움직임으로써 세계 리저브 아미가 뭐냐면 예비군이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예비군.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바로 take advantage of가 무슨 뜻이야? 무엇을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1990년에 등장한 아웃소싱의 과정. 그렇죠? 예전에는 회사가 이렇게 있었으면 회사 안에다가 콜센터 같은 거 막 뒀어. 알겠죠? 그죠? 콜센터 둬서 얘가 직접 고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1990년대부터는 콜센터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뭐 서비스 담당하는 업무. 이게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삼성화재의 여기 서비스 센터가 직접적인 회사가 아니야. 요즘엔 다 아웃소싱을 줘. 그래서 삼성화재인 것 같지만 이 회사와 이 회사는 서로 별개의 회사야. 이런 아웃소싱의 형태가 나타났단 말이야. 1990년대부터. 이것이 대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예비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예비군을 활용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들의 콜센터를 값싸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멀리 노동력 시장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cloud work changes. 바로 클라우드가 뭐야? 클라우드 노동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지리적으로 approximate가 무슨 뜻이야? 가까운, 근접한,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이런 얘기죠.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곳에서 take place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규모와 어떤 세분화, 과립성인데 이건 과립성이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바로 세분화를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옛날에 한 곳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나누고 규모의 경제학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at which 보이시죠? 자,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which니까 항상 뒤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고 take place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잖아. 그래서 take place가 주어 플러스 자동사니까 어떤 문장이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의 변화가 막 시작된 거야. 그래서 뉴욕의 소규모 기업들은요, 어느 날, 알겠죠? 나이로비에서 트랜스크라이버가 무슨 뜻이야? 어떤 녹취 뭐야? 전사자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녹취 전사자가 뭐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로비에서 어떤 일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나이로비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지. 근데 그 나이로비 사람이 영어는 할 줄 알아. 알겠죠? 그러니까 와서 지금 뭐야? 직접 녹음한 거를, 나이로비 말을 녹음한 거를 영어로 이렇게 직접 써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트랜스크라이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중요한 건 프리랜서야. 알겠죠? 프리랜서라는 얘기는 회사에서 직접 소속돼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뭐 하는 거야? 고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프리랜서와 위에서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글로벌 산업 예비군. 그게 뭐야? 바로 뭐가 있어? 콜센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직들과 바로 특정한 장소에서 디스커넥트, 연결이 돼야 안 돼. 단절이 된 거죠. 그만큼 옛날에는 한 회사에서 다 직접 고용을 했지만 지금 1990년대부터는 바로 뭐가 됐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일이 상당히 덜 끈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덜 끈끈하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직접 고용이 아닌 콜센터,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걸 고용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뉴델리, 알겠죠? 다음에는 뉴델리에서 또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사무실도 질 필요가 없었고요. 공장도 need to be 지어질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나라마다의 어떤 regulation 규제도 observed가 무슨 뜻이야? 관찰하다가 아니에요. 준수하다예요. 준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동네에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observ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단어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comply with로 바뀔 겁니다. 알겠죠? comply with가 무슨 뜻이야? 무엇을 준수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가 동사니? 자, 여기가 동사니까 이만큼이 주어겠네요. 자, 그래서 일의 생산 네트워크의 스위치 변화는요 그냥 바로 뭐야? 디지털 워크 플랫폼에서, 알겠죠? 몇 번의 버튼을 클릭만 하면 되고 몇 가지 이메일을 단순히 보냄으로써 일이 바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용주는요 바로 한때 고용주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바로 뭐 할 필요가 없다. 한때 고용주였던 장소들에서 어떠한 물질적 트레이스, 추적을 뒤에 남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가? 더 이상
뭐를 남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 얘기는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야? 단절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쵸? 자,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이 일을 덜 끈끈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1번 볼까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지역적 딜레마를 세틀이 무슨 뜻이야? 해결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페이셜 공간적 유동성을 엘리베이트가 무슨 뜻이야? 올라가다. 그렇지, 높이다. 자, 지역 비즈니스의 지리적 확장을 약화시켰다. 그 다음에 지역적 아웃소싱의 엄격한 스트릭트 법적 절차를 릴리브드 무슨 뜻이에요? 완화하다. 자, 그 다음에 고용 절차에서 덜 복잡하게끔 산업체를 만들었다, 허용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일을 훨씬 더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얘기는 바로 공간 물질적 추적, 이게 바로 뭐야? 공간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금도 낼 필요가 없었고 규제도 준수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나 팩토리도 지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가요?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응? 저기 뭐였죠? 메터럴? 어디? 메터럴? 추적 옆에 추적이요. 추적. 매트리얼? 네. 물질. 뭐였지?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심지어 비록 클라이메이트 기후가, 알겠죠? 인간의, 얘들아 콤마 있으면 이 안에서부터 해결하세요. 알겠죠? 심지어 비록 기후가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보통 regarded 간주되어지더라도, 알겠죠? 야외에서는 localized 국지적인 기후의 컨트롤이 때때로 작은 기후 규모에서 effective 바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거 effective 단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캐나다의 밴쿠버는 북위 49도선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노스 다코다의 미노보다 겨우, 여기서 about은 겨우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10마일이 보통 한 4km인가? 그치? 그러니까 60마일이면 한 24km. 불과 얼마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데서 한 분당까지 정도밖에 안 돼. 실제 거리가. 근데 이 다코다라는 동네는 레전더리, 뭐야? 뭘까? 전설적인 혹독한 겨울 기온을 기록한 바 있대요. 전설적인이에요? 응.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뭐냐면 끊임없는 우리 팬 바람이 뭔지 알죠? 산등성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그쵸? 이것이 태평양, 패시픽 오션, 태평양을, 이 팬 바람이 태평양으로 불어오는데, 밴쿠버의 겨울을 온화하고 어떻게 만들어? 습하게 만들죠. 알겠죠? 비록 햇볕이 스캔트, 바로 뭐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스캔트냐, 에빈던트냐 이렇게 나오겠죠.
abundant는 무슨 뜻이야? 풍부한. 풍부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scant가 나와줘야 되겠죠. 부족한인데 이 단어를 또 바꾸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1940년대 후반 거기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웃은요, 여기서 used to가 무슨 뜻이야? 하곤 했다. 그렇지, 말하곤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were used to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완전히 뜻이 바뀌는 거지. 자, 나는 신을 속였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죠? 나의 레튜스가 뭐예요? 상추. 상추. 그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일찍 먹는 상추? 토마토를 가져오기에 신을 속였다라고 했어. 알겠죠? 자, 그런데 그 베스터블이 주어, 동사, 자라는 베드, 바로 뭐야? 어떤 바닥은 약 approximately가 무슨 뜻이야? 약 50도 정도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banked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tilted,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inich 왜 나왔어요? inich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문장이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루가 자동사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inich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inich는 다른 말로 뭘 바꿀 수 있을까? 응? 힌트. 앞에 the bed잖아. 나그 아니 그 bed 말고. 침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내가 썼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럼 천장. inichi 플로월 플로월. inich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아,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응. 오. 자, 그래서 이것이 식물 사이에 그 지역은 평평한 돌로 be covered with 덮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근처 해변으로부터 모여진 그 돌로 덮여져 있었고, 뭐 하기 위해서? 응? 바로 뭐야? 토양의 열을 뭐 하기 위해서? 그치,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나온 얘기가 신을 속였다라는 얘기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신을 속였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혹독한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일찍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거지. 50도 정도 지금 남쪽으로 햇빛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기울었고, 그 다음에 토양의 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평평한 돌을 덮었었죠. 그 지역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신을 속였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신은 뭘 말하는 얘기야? 바로 기후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바로 뭐야? 얘를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신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속였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몇 번이 되겠어요? 지금 1번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야채를 얻기 위해 프레이드가 무슨 뜻이야? 기도하다. 자, 강력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해냈다. 자, 최신 기술을 가지고 severe, 혹독한 기후에 직면했다. 자, 혹독한 날씨 기후를 overcome,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저할 뭐예요? 가혹한, 혹독한. 그 다음에 전략적 정원 기법을 이용해서 그 작은 지역의 따뜻한 작은 지역을 따뜻하게 했다. 몇 번이야?
바로 전략적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평평한 돌로 뭐 하는 거야? 모은 거. 50조 정도를 기울이게 한 거는 바로 뭐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했어? 하면 따뜻하게 했다는 얘기는 토마토와 상추를 어떻게 빨리 걷어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야 한가요? 가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캐더럴이 무슨 뜻이야? 원래 성당. 성당. 성당을 지어라. 알겠죠? 자, 에너지는 맨 뒤로 가야지. 어떤 것을 투두 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알겠죠? 동기부여하는 조직의 인젝트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주입되어 줄 수가 있다. BPP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뒤에 인투 전치사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핵심어가 에너지는 사람들을 뭐 한다? 동기부여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동기부여하는 주체가 대상들이 되게 많아. 어떤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보너스 주면 되잖아. 알겠지? 이번에 SK 성과가 얼마 나왔어? 50만 원. 어? 1억. 1억 얼마 나왔잖아. SK 하이닉스 직원들 차장급이 성과급 빼고, 아니 성과급 PS까지 다 해서 1억 천 얼마가 나왔던데? 그래서 저희도 주세요. 포르쉐를 뽑나 만에 막 그런 소리 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실제로 저기 뭐야, 나 아는 애들 삼성 다니다가 SK로 다 한 4년 전에 이직했는데 엄청 매년 그렇게 PS 받아. 응. 내 동생도 SK 다니잖아. 네. 선생님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으셔? 나 몰랐어. 근데 내 동생은 SK 그거 알아? 텔링크 알아? 텔링크? 뭐 하는 데냐면 국제전화 할 때 00700 누르잖아. 알지? 앞자리. 콜센터네. 아니 그러니까 SK 텔레콤이 있고 SK 텔링크가 있는데 같은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 다니거든? 근데 여기는 저것도 응. 뭐 다른 하청업체 아니에요? 어? 하청업체 아니에요? 아니 그냥 SK 저것도 뭐 뉴델리 이런 데 있어요? 이게 SK 그룹이 있으면 뭐 SK 네트워크스, SK 텔레콤, SK 텔링크, SK 하이닉스, 뭐 SK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 그냥 계열사 중에 하나지. 근데 얘네들도 심지어 얘네들도 많이 나왔대. 텔링크도. 얼마요? 내 동생 얼마? 어? 80만 원. 아니야. 걔네도 한 5천만 원 좀 넘게 나갔나 봐. 엄청. 한 사람당 5천 그거 원. 선생님 연봉 아니에요? 난 그것도 안 되지. 저요. 사촌 언니도 SKT 다니는데 응. 이거 진짜 난리 났다던데요. 이번 얼마 나왔대? 뭐안 하던데요. 근데 우리 1층에 편의점 사장님 아들도 SK 화학 다니거든? SK 맨날 거기서 불박 사서 그래. SK 화학 다니는데 장난. 걔도 장난. 화학 다니는데 얼마 받았더라? 들어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3천 얼마 나왔대. 대박이지. 3년이면 그럼 사원이야 그냥 사원. 그런데 3천만 원 가까이 나왔대. 자, 어쨌든 프로모션이 무슨 뜻이야? 승진. 다른 우리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근데 이 캐럿은 뭐야? 홍보라고. 유인책. 심지어 바로 약간의 스틱이 뭐야? 채찍. 그치? 회초리가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get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하게 하다. get 목적어 수부정사 아니면 뭐예요? pp. 얘도 뭐야? 무슨 동사야? 준. 알겠죠? 그런데 어디? 회초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to work가 worked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work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니까 절대 수동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worked 여기서 나오면 되는데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확실히 모든 어떤 manipulations가 무슨 뜻이죠? 조종들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소득, 승진과 보너스와 그런 유인책들은 short-term이야, long-term이야. 짧다. 그렇죠? 단기간밖에 안 돼. 왜 그래? 받을 땐 좋아. 알겠죠? 받을 땐 좋지만 이게 오래 가, 안 가? 안 가요. 막상 그렇게 하지도 않아. 알겠지?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러한 tactics 전략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왜? 올해 성과금으로 3천만 원 줬어. 그럼 내년에도 3천만 원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올려야죠. 그렇지. 조금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게 직원들이나 고용주에게는 스트레스를 뭐 하는 거야? 유발해요. 그렇지. 증가시키는 거지. 결국에 이것이 사람들이 직장에 매일 나타나는 주요 이유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like는 뭐뭐과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like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 선생님이 like를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내면 employer 다음에 like를 낼 수도 있고요. unlike를 지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는 누가 꾸며줘? like는 동사도 있지만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가질 때 뭐야? 품사가 전치사야. 알겠죠? 맞았어? 응. 그다음에 unlike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그러니까 뒤에 like가 아니라 unlike밖에 못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뭐야 조작들, 이런 전략들이 사람들을 매일 회사에 나타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거야. 왜? 근데 그런 것들은 로얄티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니까 결국 뭐야? 재방문 리피트 비즈니스. 알겠죠? 재방문, 그죠? 재방문 직원의 바로 뭐야? 버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충성심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택틱 때문에 사람들이 회사를 출근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직원들 사이에 로얄티, 충성심은 그들이 같은 회사에서 continue 플러스 ing 계속 일하거나 알겠죠? 계속 일하기 위해 더 많은 돈과 혜택을 거절할 때 바로 뭘 나오는 거야? 충성심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충성심이 뭐야? 내가 사장이야. 너네가 내 직원이야. 근데 항상 한 2천만 원 주다가 성과금을 올해 회사가 법인세도 못 내게 생겼네. 법인세를 못 냈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익을 냈다 못 냈다. 못 냈다라는 얘기야. 성과금을 줄 수가 없어. 그래도 너네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로얄티, 충성심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바로 뭐야? 야, 윤건아, 내가 이번에 그냥 저번에 작년에 2천만 원 줬지만 올해는 2천원밖에 못 주겠다. 아유 사장님, 괜찮아요. 안 받아도 열심히 일할게요. 이런 게 충성심이라고. 주세요 2,000원. 안 돼요. 자, 그래서 회사의 충성심은요. 알겠죠? 회사의 충성심은 급여와 복지를 트럼프가 무슨 뜻이야? 응가하다. 능가하다. 응가요? 응가? 아니, 능가. 응가는 내가 맨날 하는 게 응가고.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요거 단어 두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왜 이래? 트럼프 몇 살임? 52. 80이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80이야. 78, 79. 80이에요. 뭘로 바꿀 수 있어? 엑셀. 그 다음에 outweigh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네가 우주비행사가 아닌 이상, 즉 우주비행사가 아닌 이상 이게 함축음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네가 우주비행사가 아닌 이상, 지구에 있는 한. 그렇지. 네가 그냥 진짜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뜻이야.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우주비행사 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비행사는 우주에만 있으니까 지구의 일을 관여를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네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위에 우주에 가는 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미래에 돌아오잖아요. 어쨌든 우주에 있잖아. 자, 우리가 하는 work 바로 뭐야? 우리가 하는 하는 일은 바로 뭐야? 우리에게 또한 영감을 준다 이런 얘기죠. 즉,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는 cause가 무슨 뜻이야? 이유, 명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단순히 벽을 쌓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뭘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바로 뭐야? 회사에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그냥 단순히 벽을 쌓기 위해서 오는 거는 결국 뭐야? 너네 이런 말 들어봤지? 루팡. 월급 루팡이라는 말 들어봤어? 루팡이라는 보드게임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이제 요즘에서 이제 보통 루팡. 루팡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애들이 있어. 완전 회사에서 인연은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2년? 인연. 응.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척만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소확행이 뭔지 알아? 이 사람들의 소확행이? 그렇지, 그런 거. 탕비실 같은 데서 야, 나 이 회사 월급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내가 뭐하러 몸바쳐 이래?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볼 때 몰래 그냥 딴짓하고 막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하는데 얘네들이 소확행이 뭔지 알아?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게 탕비실 알지? 탕비실이 뭔지 알지? 그 이렇게 막 사람들 뭐 라면 같은 거 쌓여 있고 뭐 먹을 거 이렇게 그 공간 있잖아. 선생님 그 평가원 갔을 때 그렇죠. 거기서 몰래 커피 믹스 하나씩 몇 개씩 훔쳐오고 선생님 그랬죠. 라면 있잖아. 몰래 훔쳐오고 이걸로 회사 가는 이유야, 이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려고. 응, 가져가는 거야. 쌤도 그랬죠. 평가한 거. 아니, 난 거기서 안 먹어도 되니까. 자, 어쨌든 직장 내에서 religious가 무슨 뜻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을 뭐 하는 거야? 홍보하는 것. 이게 아니라 자, 결국 뭐야? 직장으로부터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에 집중하는 것. 저게 금전적이에요? financial. 자, 그 다음에 일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완벽함을 achieve 뭐 하는 것? 성취하는 것. 더 높은 목적과 의미 있는 명분으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것. 뭐가 될까? 결국 대성당을 쌓는다는 얘기는 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런 목적이 있어 없어. 일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야. 하지만 성당을 쌓는다는 얘기는 회사가 어려워도 결국 이거의 성당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뭘 말하는 거니? 요걸 말하는 거지. 로얄티를. 알겠죠?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충성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란 얘기야?
지금 뒤에 나왔잖아. 여기에서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돼. 아우, 괜찮아요, 사장님. 저 그냥 괜찮아요. 바로 충성심이라는 것은 바로 뭐 한다? 요거라는 얘기다. 알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의미 있고 더 높은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가시죠? 4번. 4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비클을 뭐라고 해석할 거야? 자동차. 매개체. 그렇지, 매개체. 이런데 제가 단어 통역을 못했어요. 눈으로 외워서 그래요. 아, 근데 맞긴 해요. 저도 눈으로 외웠는데요. 눈으로 눈으로 외우는 뭘로 방법이라고 외워요? 했어. 쓰면서 외워야지. 부정사고. 쓰면서요? 쓰면서 외워야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그러니까 서진이는 눈으로 한 1시간만 본 거고, 맞아요. 얘는 눈으로, 서현이는 2시간 본 거고. 아닌데요? 아닐 텐데요? 그렇다고 해. 그래요. 나안 척까지. 자, 1960년대 이것만 하고 잠깐 시작. 위대한 극작가 제임스 발드윈은요, 사람들은 어디에? 역사에 갇혀 있고 역사는 사람들 안에 갇혀 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 안에 갇혀 있고 역사는 사람들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연관돼요. 그렇지, 물고 물렸다는 얘기야. 알겠죠? 얽히고 얽혔다는 얘기죠. 너무 설미스럽죠. 응.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볼드윈이요, 그러한 단어를 펜은 여기서 write라는 뜻이에요. 예. 썼을 때 그는 race가 무슨 뜻이죠? 우르다. 아니, race 인종. 인종에 관해서 speaking of 언급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 사람이라는 단어가 지구상에, 즉 현재나 과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 be replaced with가 무슨 뜻이야? 대체네. 그치? 대체될 수 있다면 이 말은 바로 뭐야? 똑같이 진실일 것이다. 지금 DNA가 뭐야? 각각의 하나의 스트랜드가 무슨 뜻이죠? 가닥이죠. 우리 세포 안에 모든 DNA가 있어 없어? 있죠. DNA는 바로 뭐냐면 같은 코드로 written 뭐 하게 된 거야? 쓰여져 있고 수세대 동안 passed down 어떻게 된 거야? pass down이 무슨 뜻이야? 넘어가다. 그치, 전수하다, 넘어왔다 하는 생물학적 역사의 고대 기록이 결국 뭐다? DNA다. DNA는 뭐다? 모든 생명체이다. 모든 생명체는 뭐다? 사람이다. 사람은 뭐다? race, 인종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알겠죠? 이해 가야 안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누군가는요, 말을 했어요. DNA라는 것은요, 그냥 nothing but history, nothing but 다름 아닌 뭐다? 역사이다. DNA가 뭐라고요? DNA가 뭐라고요? 역사. 아까 역사는 누구라고 그랬어? 할머니. 아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즉,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결국 DNA는 역사이다. 역사는 누구다? 사람이다. 결국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DNA는 결국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가야지. 왜 그렇게? 3단 노법. 자, 그래서 이것이, 동물도 DNA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바로 뭐야? 누군가는 뭘 가지고 있는 누군가야? 신체적인, 알겠죠? 물리적 manifestation이 무슨 뜻이야? 발현. 이것이 천천히 blended 뭐 한 거야? 섞이고 지금 모든 현상, 즉 모든 자연 선택의 현상에서 바로 어떻게 countless, 이온스가 무슨 뜻이니? 이거는요? 바뀌어? 원자. 억겁. 바뀌어. 그 이온 말고
뭐예요? 억겁이 뭐냐면 불교에서 1억겁을 1000년이라고 해. 알겠지? 억겁의 세월 들어봤지? 몰라서요. 아니 문학 같은 데서 억겁의 세월을 거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 몰라? 들어요. 처음 들어? 억겁이라는 게 1000년이야 얘들아. 불교에서. 알겠지? 그러면 불교요. 천주교에서는요? 어? 천주교에서는 몰라 나도. 그래서 천주교는요? 그래서 몰라 이씨. 뭐 이게 어큐뮬레이티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네요. 그렇지 쌓여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DNA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뭐다? 역사다. 그리고 이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의 하나이다. 즉 우리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싸고 있다. 그렇지. 우리의 몸에 결국 뭐라는 얘기야. 청사진. 청사진이고 그 다음에 사진이 뭐예요? 하나의 설계도 같은 거야.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패스 온, 넘겨요. 그렇지? 넘겨줄 딕테이터 통제자이고 그 다음에 또 DNA가 좋으면 결국 축복받을 수 있는 DNA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선물이지만 혹은 치명적인 시간 폭탄일 수도 있어. 왜? DNA가 안 좋으면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특정한 매개체 안에서 실제로 갇혀 있는 것이다. 뭐뭐만큼 그 역사가 우리를 가지고 갇혀놓은 만큼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결국 이 매개체라는 얘기는 위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이게 DNA. 그렇지. DNA를 말하는 거였어. 계속.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뭐라고 써야 돼? 1번. 우리는 어떻게 역사, 언어, 도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생물학을 넘어서 진화했다? 아니야. 뭔가를 초과한 건 아니야. 역사는 우리가 전수한 사회적인 constraint 무슨 뜻이야? 제약과 유전 내에서 반복되었다. 자, 우리는 바로 어떤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사회적 존재로서 길러지고 태어났다. 자, 우리는 어떤 우리의 특성, 운명, 후손의 descendant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게 후손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후손에 영향을 줄 DNA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 비클이 이 매개체가 DNA라는 걸 알았으면 그냥 사실은 다 읽지 않고 4번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 가요? 가시죠? 됐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